난임부부, 임산부, 양육모들의 건강한 마음, 행복한 가정을 위해 중앙난임 우울증 상담센터가 함께합니다. 난임 행복맘을 위한 맘 안에. 오늘의 궁금해요 알콩쌤 코너에서는 특별히 국립중앙의료원 윤정원 선생님과 함께 건강한 외음부 관리라는 주제로 궁금한 점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맘안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에 이제 9월부터 같이 일하고 있는 윤정원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여성의 생식기관은 난소, 난관, 자궁, 자궁경부, 질, 외음부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임신을 준비하는 기간부터 임신 중 그리고 출산을 몸조리를 하는 여성분들까지 생식기 건강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보건 지식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나 미디어에 의존해서 제품을 구매한다던가 영양제를 섭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외음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걸리는 질병이라던가 관리를 잘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관리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청결이라는 그다음에 네. 관리 이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 무균적으로 있는 상태만이 청결이 아니고요. 사실 질환에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상재균이라고 하는 우리 몸이랑 같이 공생하면서 그 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주고 있는 세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질분비물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이물질이 들어가면 눈물이 나와서 그 씻어내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코에서 콧물 나오는 것처럼 질분비물도 피부에 각질이 때로 나오는 것처럼 비슷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수명을 다해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오는 질내 세포나 아니면은 이물질, 그다음에 나쁜 병원균 번식하지 못하게 질내 산성 유지해주는 유산균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나오는 분비물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정작용을 잘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분비물이 이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거북한 마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자주 씻게 되면은 오히려 좋은 유산균이 씻겨나가고 질내 산도가 유지되지 못해서 오히려 염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 질내를 씻는 질세척이라고 하죠. 뒷물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세균과 염증을 자궁 안으로까지 전파시킬 수 있어서 자궁 내 감염이나 불임, 난소암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제 외음부 관리, 청결을 주제로 먼저 이야기를 꺼내시는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강박적으로 씻으시거나 오히려 그런 분들이 많으신 상황이라서 기본적으로 자정작용을 하니까 자정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만 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편이고요. 반면에 이제 내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이랑 달리 이제 타인이라든지 이물질은 확실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관계를 할 때 콘돔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손가락이 들어갈 때도 핑거돔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핑거돔을 쓰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런 위생이 있어서는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한데 잦은 질 세척이라든지 아니면 뭐 향균 비누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정제가 요새 질세정제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시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세정제를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세정제를 인위적으로 너무 많이 사용하면 좀 오히려 좋은 균들이 있는 것을 좀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굳이 뭔가 세정제를 그래도 뭔가 사용하고 싶다라면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좀 이런 성분이 있는 건 좀 피해라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진짜 제품들 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뭐 마트 가서 제품들 코너를 보더라도 그리고 막 페이스북 같은 데 올라오는 광고들을 보더라도 정말 많은 뭐 질세정제부터 해서 외음부 세정제, 그다음에 뭐 스프레이, 저는 최근에는 생리대 위에 패드에다가 뿌리는 향수 이런 것도 맞아요. 봤어요.
네, 되게 많은 여성들이 이런 상쾌한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만족감,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그런 자기 네. 위안 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런 회사들 역시도 굉장히 여성들이 이런 냄새라든지 아니면은 외음 부위 이런 모양이라든지 이런 성행위 상황에서 보여지는 자신 몸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취약하잖아요. 그런 취약성을 이용해서 여성 위생용품들이 이런 청결감을 향상시킨다든지 아니면 건강이나 성적 매력을 증진시킨다는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안 쓰시는 걸 어. 추천드리고요. 이제 여성 성기 이제 질이나 외음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피부 그 각질화가 되어 있어서 이제 단단한 피부 장벽이랑 다르게 이제 입안 점막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반 피부에 비해서 좀 더 침윤성이나 투과성이 높아서 이런 화학물질들을 더 흡수를 잘 합니다. 네. 그래서 생리대 파동 기억하시겠지만 생리대에 있는 유해 화학물질들이 이런 외음부 점막이나 질점막을 통해서 흡수될 수 있다는 게 그런 거였는데 이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액체 형태의 이런 세정제라든지 스프레이, 향수 이런 것들은 더 잘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제품에 들어있는 이제 점성을 띠게 하는 뭐 프탈레이트라든지 향 같은 이런 환경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들이 이제 생식 독성이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자궁근종이나 자궁내막증 같은 호르몬성 질환과의 관련성도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그래서 가능한 한 쓰지 않으시는 거 굳이 거기에 돈을 쓰시지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그 회사의 상술에 넘어가지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꼭 그래도 왜 뭐 생리 이후라든지 아니면 성관계 이후라든지 찝찝하실 때 꼭 쓰고 싶으실 때는 이제 뭐 중성이나 약산성 비누 같은 걸로 외음부만 씻으시고요. 이제 질 안쪽에는 절대 손을 안 넣으시는 게 좋고 향균비는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꼭 피해야 되시는 건 향이 들어있는 꽃향기라든지 뭐 풀향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향을 만드는 물질들에는 기본적으로 뭐 중금속이라든지 환경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향을 피하시고요.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산성 청결제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위생 상태가 되게 불량하다든지 이런 데 선택적으로 처방을 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상시 상용은 저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냄새나 불편감, 가려움 같은 증상이 있으실 때는 혼자서 자가 치료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또 저는 얼마 전에 영양제를 구매하려고 약국에 방문했는데요. 그때 질 유산균이라는 걸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저는 구매는 하지 않았는데 장 속에는 유산균이 산다는 걸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질 속에도 유산균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영양제를 섭취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얘기에서도 이제 유산균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왔는데, 이제 뭐 질내든 장 안이든 사실 우리 피부 같은 데서도 모든 곳에서 우리 몸에 어느 곳에서도 세균이랑 같이 공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질 내에도 이제 유산균,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이 유산균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질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공생균들이 있습니다. 유산균만 있는 건 아니에요. 되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마다 다 이런 균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런 연구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떤 한 균이 어떤 한 종류의 유산균이 내 몸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사실 어렵고 워낙에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그 연구 같은 것들을 보면은 잘 설계된 이제 대규모 연구가 사실 없고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는 연구는 사실 소규모고 근거가 좀 빈약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근거 자료만으로는 유산균이 질염을 예방한다 또는 치료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앞으로 더 좋은 연구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어떤 유산균이 더 잘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지금 사실 없기 때문에 뭐
이게 제일 좋습니다. 이 제품이 제일 좋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저는 과대 과장 광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또 너무 고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굳이 돈을 쓰라고 저는 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반복 질염이신 분들은 사실 앞서 얘기했던 너무 반복적으로 씻는 건 아닌지 생활 습관 체크해 보시고, 뭐 콘돔 쓰시는지, 본인이 면역 상태라든지 당뇨, 술, 담배 같은 이런 면역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들을 체크하시는 게 더 먼저고, 제가 그 병원에서 유산균 질정을 처방해 드리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이제 폐경후 위축성 질염이라든지 아니면 질염으로 인한 항생제 치료 중에는 같이 이제 유산균 질정을 넣는 걸 처방을 드리고 집에서 하시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이것도 제대로 잘 넣는 게 중요해요. 비위생적인 손으로라든지 내지는 아니면 뭐 제대로 못 넣어가지고 요도를 막 자극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안 쓰지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의료진이랑 상의를 충분히 하시고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받아서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네. 선생님, 요새 그 생리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 사용해야 하는 생리대가 혹시 내 몸에 좋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또 생리대 종류가 뭐 요즘엔 뭐 면이 좋다,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생리대를 선택할 때 꼭 확인해야 될 것이나 또 생리 중에 또 어떻게 외음부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한 2년 전부터 이제 생리대 파동 얘기, 모 생리대를 쓰고 나서 염증이라든지 생리통이 심해졌다고 하는 여성들이 이제 이걸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네. 사실 그 생리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그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농약 성분이라든지 왜 그 패드 안에 솜이 들어있잖아요. 네, 네. 그게 그 솜을 키울 때 쓰는 농약들, 그다음에 그런 접착제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 또 유기화합물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이런 연구를 계속 해라, 조사를 해라. 그다음에 이게 실제로 여성들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연구들이 이제 결론이 완전히 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게 경각심을 굉장히 깨우쳐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식약처에서 이런 성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이게 건강에 위험을 끼치는 수준은 아니다고 일단 잠정적으로 발표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조사도 왜 이제 피부에, 아까 얘기했지만 점막에 선호신 흡수가 잘 되는데 피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호흡기 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생리대는 이제 질점막에 접촉이 되는 게 문제인데 네. 이거를 이제 들이마실 때 이게 얼마나 유해한지 이런 걸 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걸 직접 뭐 들이마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 연구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어느 성분이 어떤 농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지금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전까지는 좀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게 또 사실 모든 사람이 일회용 생리대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뭐 외음부 질환이 있다거나 아토피 습진이 있다든지 염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흡수성이 더 높아진 환경에서 어떤 특정한 화합물질이 들어왔을 때 더 민감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다음 또 내지는 생리 때 그 피부의 세포들 사이사이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거든요. 그런 것 사이로 더 흡수성이 높아지는 것도 있고요. 생리 때 이제 그 패드를 오래 못 깔아가지고 이제 습하고 그 따뜻한 환경에서는 또 더 흡수가 높아질 거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상황별로, 개인차별로 되게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면역 저하자 같은 경우에는 또 소량이라도 더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환경 호르몬은 유해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위해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생리통이나 생리량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가려움이나 뾰루지 같은 이런 외음부 증상이 있으시다면 생리대 종류를 한번 바꿔보시던지 아니면은 이제
순면 성분 생리대라든지 뭐 면생리대나 생리컵으로 바꿔보시는 아예 방법을 바꿔보시는 네. 것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또 다시 말씀드리면 최소한의 기준은 향 없는 것. 향 없는 네. 거. 네. 그리고 팬티 라이너 쓰시지 마시기. 네. 팬티 라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대는 이제 식약처에서 의약 외품으로 관리를 합니다. 근데 네. 팬티 라이너 같은 경우는 공산품이거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사실 인가만 받으면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서 더 그 질 관리가 좀 더 허술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오히려 생리대에 비해서 화학약품이 더 조그맣지만은 더 많이 들어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그 생리 전후에 나오는 이런 냉이라든지 냉대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가능한 한 천으로 된 팬티 라이너를 쓰시던지 아니면은 팬티를 자주 갈아입으시는 식으로 관리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화학 물질들 그다음에 환경 호르몬 성분들이 흡수가 됐다 하더라도 좀 잘 배출시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물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섬유질 많이 드셔서 대변으로 배출하는 걸 좀 도와주시는 거, 운동에서 땀으로 배출하시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저는 요즘 요가를 배우고 있는데 요가복 특성상 좀 꽉 끼는 재질로 되어 있어서 뭔가 외음부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실제로 꽉 끼는 청바지나 레깅스 같은 옷들이 외음부 건강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이것도 누구에게나 나쁘다고 말할 수는 사실 없고 네. 입어서 불편하거나 아니면 뭐 입어서 증상이 생긴다거나 악화된다면은 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환자들을 만나니까 증상이 있어서 오신 환자분들에게는 이런 거 청바지, 레깅스, 팬티 스타킹 이런 꽉 끼는 옷들 조금 피하시라고 스키니진 이런 거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또 운동복들 중에서 이제 수영복이나 아니면 요가복이 이제 젖은 상태로 오래 입고 계시는 건 제일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운동할 때만 입으시고 바로 이제 갈아입으시고 네.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시는 거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임신했을 때 그 임신하기 전이랑 뭔가 다르게 관리를 해야 되나? 또 임신 다 끝나고 이제 출산하고 나서는 또 어떻게 이전과는 또 다르게 관리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 기간이나 출산 기간에 특별히 뭔가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임신 중에는 특히나 또 면역력이 취약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 그리고 또 그 경구 피임약을 드시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질염이 조금 더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신 중 세균성 질염은 조산이나 조기 양막 파수 위험성을 높인다고 되어 있고요. 임신 중 칸디다 질염 같은 경우는 임신 경과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이제 면역력이 저하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일반인에 비해서 임신 중에 칸디다 질염이 좀 더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의료진이랑 꼭 상의를 해야 되는 게 이때 임신 중에 쓸 수 있는 약들이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이제 분만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약들을 다르게 처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의료인이랑 상의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선생님 이번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요즘은 브라질리안 왁싱이라고 해서 외음부 털을 다 제거하는 관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후에 특별히 관리 방법이나 일상생활에서 더 건강한 외음부 관리를 위해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꿀팁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외음부의 털이 일단 기본적으로 왜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대음순이라든지 아니면 치구 주변의 그 피부가 털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약한 외음부 피부가 외부나 옷 같은 것에 이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외음부 그 털이 습기를 머금어서 습도하고 온도를 유지해서 이제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이제 피지샘
피지 성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피부 장벽을 보호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털을 두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네. 성기능 측면, 성적 기능 측면에서도 봤을 때 털이 있을 때 그 털 모근 주변으로 미세한 신경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털이 있을 때 왜 우리가 머리 이렇게 쓰다듬는 이런 감촉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털이 그 모근이 모근을 건드리는 이런 감촉들이 좀 더 성감을 더 풍부하게 해주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네. 털이 없는 것보다 털이 있는 게 성감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네. 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건 사실 또 개인차가 있는 게 또 매끈매끈한 또 피부를 더 선호할 수도 있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왁싱을 해야지 성기능이 더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털을 두는 걸 권해드리는데 이거는 굉장히 선호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털을 두실 거면 어떻게 관리할 거냐? 네. 털 때문에 질염이 혹시 자주 발생해서 내가 왜 왁싱을 고려한다라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왁싱보다는 한 1cm 정도만 남겨놓고 이렇게 다듬는 정도의 네. 트리밍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트리밍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분비물이 털 사이에 잘 껴서 이런 게 불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듬는 거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헤어 드라이기로 말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샤워하시고 나서 그냥 수건으로만 닦으시고 속옷을 입으시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습기와 온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말리시면 오히려 더 건조해집니다. 그 다음에 왁싱을 하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러면 이제 인그로잉 헤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완전히 뽑은 다음에 여기서 다시 나는 그 과정에서 네. 그 모공을 제대로 잘 못 찾고 속으로 이렇게 막 파고들면서 털이 안쪽으로 막 파고들면서 염증이 생기고 하는 경우를 이제 인그로잉 헤어라고 합니다. 안쪽으로 이제 파고든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 각질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보습 장벽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보습을 충분히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왁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털이 없는 상태에서 바깥에서 봤을 때 소음순이나 대음순이 조금 더 이제 더 돌출돼서 보이는 효과가 오히려 있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더 속옷이나 겉옷에 소음순, 대음순이 더 자극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순면 속옷 입으시는 거, 그리고 속옷 세탁하실 때는 섬유유연제나 세제 안 쓰시는 게 좋고, 이런 것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과 함께 궁금했던 점을 풀어보니까 여러 가지 그 관리나 건강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은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네, 저도 이 진료실에서 항상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달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네. 이런 오늘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네.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때 더 주저하지 마시고 진료를 보러 오시는 것도 또 추천드립니다. 네.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알꿍 지니는 여러분과 함께 난임, 임신, 출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풀어드리기 위해 많은 사연과 질문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